마지막 대단원의 이름은 도형의 방정식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단원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당부를 좀 하고 가자면 첫 번째 할 건 평면 좌표인데 이 뒤로 가면 갈수록 도형이잖아요. 그림을 꼭 떠올리셔야 되거든요. 그래프 혹은 그림을 떠올리면서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뭔가 문제가 쉽게 풀려요. 그냥 식으로만 접근하려고 하거나 공식을 달달 외워서 풀거나 막 유형별로 이건 이렇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조금만 문제가 꼬여도 허우적거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그림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이렇게 말하면 좀 싫어하더라고. 그 왜 무슨 공간감 뭐냐 그거 없다고. 자기는 그런 거 잘 못한다 이러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꼭 그거 생각하면서 하셔야 되고요. 오늘 할 평면 좌표도 최대한 그림 같이 떠올려 가면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공식이든 뭐든 그래야 오래 남고요. 문제가 풀립니다. 어렵지 않게. 그래서 해야 될 얘기들을 좀 보자면 첫 번째는 두 점 사이의 거리고요. 모르는 사람 없죠? 이거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하면서 다 했던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요. 여긴 없고 뒤에 문제로 나오는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가지고 증명하는 정리가 하나 있어요. 파푸스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좀 이따 할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내분점, 외분점 이야기예요. 내분이 뭐냐, 외분이 뭐냐, 그 이야기와 함께 내분점, 외분점 찾는 공식도 이야기할 거고요. 그거 이용해서 삼각형 무게중심도 찾아볼 겁니다. 무게중심 자체가 뭔지는 알 거고요. 무게중심의 좌표 찾는 방법을 이 내분점 이용해서 증명해 볼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보통 우리 이제 좌표 축, x축 하나만 있는 경우랑 좌표 평면, x축, y축 이렇게 두 개 있는 경우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축만 있는 거, 좌표축 하나, x축 하나만 있는 거 이렇게 생긴 수직선 위에 있는 경우에는 요점의 좌표 A라고 보고 요점 좌표 B라고 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그냥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 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A, B가 숫자로 나왔으면 누가 더 큰지 작은지가 티가 나는데 뭐 x1, x2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나와버리면 둘 중에 누가 오른쪽에 있는 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보통은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 빼서 절대값을 씌운다. 이게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고 절대값의 정의 자체이기도 해요. 사실은 원래 절대값이라는 건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걸 절대값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두 숫자의 차이 같은 거 구할 때도 이렇게 구하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야. 누가 큰지 모르니까 일단 빼고 절대값 씌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 거리고요. 평면에서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두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점, 뭐 요 점 하나 할까요? x1, y1 이런 점의 좌표 x2, y2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요건 이제 어떻게 구하냐인데 하기 전에 이 점의 좌표를 왜 x1, y1이라고 하는지 알죠? 이게 여기를 우리 원점 그러죠. 0,0이거든요. 그럼 요 점의 좌표가 x1, y1이라는 건 x축을 따라서 요만큼 y축을 따라서 요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0,0에서 요만큼 움직이고 요만큼 움직여서 여기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x축 따라서 y축 따라서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그냥 표시한 거라고요. 그게 좌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 요 점하고 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는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보조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요 선분의 길이와 요 선분의 길이를 찾아내면 이제 빗변의 길이 가지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겠다 그런 소리고요. 요 점의 좌표가 뭔가 생각해 보면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x 좌표는 얘랑 똑같겠죠? 그래서 요 점 좌표 x2예요. y 좌표는 또 얘랑 똑같겠죠? y1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면 요 밑에 변의 길이는 마치 수직선 위에서의 길이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y좌표가 둘이 똑같잖아. y1, y1으로. 그래서 요 밑에 변의 길이 누가 되냐면 x2-x1의 절대값 씌운 게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요 길이는 누가 돼요? x좌표가 둘이 똑같으니까 요 수직선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랑 똑같은 거지.
y2 마이너스 y1. y좌표 둘이 빼서 절대값 씌우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 빗변의 길이는 누가 된다고요? x2 마이너스 x1의 제곱이랑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이렇게 씌우시면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누굴 먼저 빼느냐 상관없어요. 그냥 빼서 제곱할 거면 양수든 음수든 어차피 터질 거니까. 그래서 x좌표의 차이, y좌표의 차이 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건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걸 가지고 중선 정리라는 걸 증명하는데 중선 정리의 내용은 뭐냐면 이 중선, 이거 삼각형 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꼭지점 A, 여기 B, 여기 C라고 했을 때 A에서 선분 BC의 중점, 중점 얘랑 얘는 길이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어요. 요게 중선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녀석이 중선인데 요 중선을 그었을 때 이 선분들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증명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선 정리를 증명할 때 이걸 이용하거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여서 여기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니까 제가 이걸로 설명을 합니다만 앞으로 도형 문제 풀 때 그냥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도 내가 이 위에다가 X축, Y축을 적당히 잘 심어 넣어서 좌표로 나타내든지 혹은 함수로 나타내든지 하시면 문제들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차함수 배우고 직선 배우고 원 배우고 하는 거라고요. 그냥 도형으로 기하적으로 선분의 길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각도가 얼마니까 여기가 얼마고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런 걸 증명하거나 길이를 구할 때 X축, Y축을 도입을 해서 좌표 같은 걸 찾는 게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녀석을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임의로 여기다가 X축을 이렇게 꽂을 거고 이렇게 Y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 B, C라는 점을 다 좌표 가지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를 A, B로 C점의 좌표를 C, 0으로 나타낼 거예요. 이건 뭐 X축 위에 있으니까 이제 Y좌표 하나는 0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C, 0이면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C, 0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중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리가 똑같이 떨어져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A, B, C라는 점을 다 어떤 좌표 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상태에서 선분 AB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면 선분 AB의 길이 X좌표의 차이는 A에서 마이너스 C를 빼는 거예요. Y좌표는 B에서 0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루트 이렇게 생긴 게 선분 AB의 길이입니다. 선분 AC의 길이는 AC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그죠? X좌표는 A랑 C 차이 나고 Y좌표는 그냥 B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원점 O라고 써보면 선분 AO의 길이는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OC 요 길이 말하는 거예요. 요 길이는 그냥 C입니다. 그죠? 0,0이니까 Y좌표 똑같잖아요. X좌표의 차이가 C-0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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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다 제곱할 거예요. 그러면 루트 사라지겠죠? 루트 사라지고 루트 사라지고 C 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이거 귀찮아서 안 쓰는 거예요. 잘 보면 요거랑 둘이 더할 거예요. 이거 두 개. 그럼 이게 A 제곱, C 제곱, 2AC, B 제곱, A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2AC, B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 누가 된다고? A 제곱, C 제곱, B 제곱이 다 두 개씩 있는 꼴이 돼요. 2AC랑 마이너스 2AC는 퉁쳐서 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더하면 얘가 되거든요. 얘는 유심히 보면 어디 있냐면 이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이거 C제곱이에요. 얘네 둘이 더하면 누가 돼? 이거가 되더라라는 거야. 그럼 얘를 2배 하면 누구랑 같아져요? 얘랑 같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O의 제곱이랑 OC의 제곱을 더해서 2배 한 거와 같아요 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림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미지로. 이 길이 제곱한 거랑 요 길이 제곱할 거예요. 그건 요 녀석이랑 요 녀석 제곱해서 더한 거 2배 한 거랑 같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의 2배예요. 아 참고로 요거나 요거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라고 해도 같아요.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의 2배와 같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당장 여기서는 증명하세요니까 그 유형으로 몇 번이었더라? 유형 6번에 아예 나오고요. 책에 보시면 유형 6번에 아예 나오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원 하러 가면 원에서도 갑자기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대뜸. 그래서 이 녀석은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증명하는 과정은 유형 6번에 아예 대표 문제로 나옵니다. 빈칸 채우기 하는 걸로.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좌표 축을 도입한다는 걸 기억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증명하는 과정 자체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증명하세요 이런 거는 뭐 나올 리도 없어 문제로. 너무 쉬우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서 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도형의 길이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좌표축 없이 그냥 그림만 보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2배 한 거와 같아. 그 소리인데 이 도형의 길이에 관한 증명을 그냥 그림 가지고 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어쩔 거라고 좌표축을 도입할 거라고. 축을 도입해서 좌표를 지정해 놓고 그거 가지고 선분의 길이에 해당하는 걸 증명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랑 비슷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얘는 중선은 아니고요.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요 각을 이등분한 거. 이것도 중학교 때 하거든요. 요거 뭔지 압니까? 뭔지 기억나요, 이거? 기억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 이거 대 이거랑 요거 대 요거랑 같아요예요. 이런 걸 배운 적이 있단다, 니들이?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이건 좌표 가지고 하지 않고요. 각도라서 얘는 요거 쭉 연장하고요. 이거랑 평행인 선을 여기다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그럼 얘랑 평행이니까 요 각도랑 같겠죠. 이런 거 우리 엇각 그랬어요. 또 요 각도랑 같겠죠? 이런 걸 동의각 그랬다고요. 그러고 나서 보면 얘는 밑각이 둘이 똑같죠.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랑 평행하잖아. 그러면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거가 같은 거예요. 헷갈리시면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많이 만나는 건 이렇게잖아요. 그래서 왜 이거 대 이거랑 뭐 이거 대 이거랑 같아요. 이거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놓은 거라고요. 그죠? 이게 이거랑 이거 보통 이렇게 하지. 닮은 삼각형 두 개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거랑 이거의 비율이 요거랑 요거의 비율이 같은데 얘랑 길이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대 이거랑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라고 하는 건데 요 파푸스 중선 정리랑 그림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세트로 기억하시고 그림이 비슷해서 뿐만 아니라 뒤에 내분점, 외분점 할 때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도 뭐 몇 번 유형인지 마음속 쫙 뒤쪽에 가시면 이거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같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내분점, 외분점 이야기인데 이 내분, 외분도 거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히는 거리의 비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을 때 그냥 수직선이라고 생각합시다. 편의상. 여기가 A 있고 여기가 B가 있을 때 선분 A, B를 숫자 그냥 넣어볼게요. 선분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그걸 이제 내분점 이렇게 부르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선분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A에서부터의 거리와 B에서부터의 거리가 2대 1이 되는 점 찾으세요. 그 얘기예요. A라는 점 박혀 있고 B라는 점 박혀 있는데 이 A, B에서부터의 거리의 B가 2대 1이 되는 점 찾으세요. 이고 그 점이 위치가 어디 있냐면 선분 A, B의 안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에선 2대 1이니까 3등분 해야겠죠, 선분을. 이렇게 3등분 한 것 중에 요 점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점을 P라고 보면 여기가 바로 P고요. 말한 것처럼 A에서부터의 거리와 B에서부터의 거리의 B가 2대 1이 되는 점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거랑 비교해야 될 건 뭐냐면 똑같이 선분 A, 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도 있거든요. 얘도 거리의 B가 글씨가 있다고요? 거리의 B가 2대 1인데 이제는 이 점의 위치가 어디냐면 선분의 바깥쪽에 있다는 거예요. 선분이라는 건 시작과 끝이 있는 거잖아. 이 선분의 바깥쪽이라는 건 이쪽이거나 이쪽 선이에요. 보통은 연장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어디 있는데 A에서부터의 거리와 B에서부터의 거리의 B가 2대 1이래요. 어디에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가깝다고? 좀 있으면 집에 갈 거야, 얘들아. 좀만 힘을 내. 니네도 집에 가고 나도 집에 가고. 오늘 칼퇴할 거라니까. 오늘은 당직이 아니니까. A에서부터의 거리와 B에서부터의 거리의 B가 2대 1이에요. 어디에 가까워요? B에 더 가깝지. A는 2고 B는 1이잖아요. 어느 쪽 연장선에 있다고? B 쪽 연장선 위에 있다고. 그지? 그러면서 거리의 B가 2대 1이에요. 결론 이야기하자면 여기 있거든요. 요 점을 Q라고 보면 여기가 Q인데 봐. 2대 1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A에서부터의 거리와 B에서부터의 거리의 B가 2대 1이 되는 점 저기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이게 참고로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두 칸과 한 칸에 해당하는 크기는 같아야 돼요. 두 칸과 한 칸에 해당하는 크기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좌표 찾기 전에 그림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다시 여기 점 A고 여기를 점 B라고 하잖아요. 이번엔 선분 A, B를 3대 2로 내분할 거예요. 3대 2? 2대 3 할까요?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찾아볼 거예요. P. 그럼 얘는 내분하는 거니까 선분의 안쪽에 있어요. 2대 3이에요. 어디에 가까운 거야? A에 가까운 거야. 5등분 하는 거예요. 5조각을 내고 나서 A에서부터 2칸, B에서부터 3칸 갈 거니까 여기가 점 P의 위치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똑같이 점 A, 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 Q라고 할 거예요. 도대체 이 점 Q는 어디 있을까?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식에다 넣을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어디 있을지 생각해보면 외분이니까 이쪽 연장선 아니면 이쪽 연장선에 있을 텐데 어디에 가까운 거예요? A에 가까운 거예요. A에선 2칸이잖아. B에선 3칸이고 저쪽으로 있다는 거야. 그죠? 아이고. 이쪽 편 연장선 위에 어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A에서 2칸이고 B에서 3칸이잖아요. 몇 칸 차이 나는 거야? 한 칸 차이 나는 거야. 한 걸음 차이 나거든요. 그럼 그 한 걸음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일까 생각해 보면 A에서 B에서 A까지 가는데 한 걸음이어야 돼요. 한 칸 차이 나거든. 그리고 나서 이거랑 같은 크기만큼 손 붙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2걸음을. 그래야 B에서 3걸음 가는 거고 A에서 2걸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의 위치가 3대 2 외분점이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체 무슨 얘기지? 3대 1로 외분하는 점? R이라고 해볼까요? 내분점은 잘 찾는데 외분점 찾는 건 약간 골치 아프거든요. 선분 A, 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야. 어느 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겠지. 몇 칸 차이 나요? 2칸 차이 나요? 그럼 그 2칸은 A가 B한테 가면서 2칸을 다 소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칸의 크기는 요만큼이라는 거지. 그리고 손 붙잡고 한 칸 더 가는 거예요. 그래야 A에서 3칸, B에서 1칸, 3대 1 외분점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내분점이랑 외분점
작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시계 안 때려 넣어도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고 그럼 이걸 가지고 좌표를 찾으러 가보자고요. 어쨌든 공식도 알긴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로 A라는 점이 있어요. 수직선 위에 있다고 할게요. X1. B라는 점이 있어요. X2. 얘네 둘을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얘를 점 P라고 해볼 텐데 요 점의 좌표를 찾을 거예요. 일단 하기 전에 요 M하고 N은 거리의 B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당연히 양수여야 돼요. 뭐 1대 마이너스 3으로 내분 이런 거 없다고요. 둘 다 양수여야 돼요. 정수일 필요는 없지만 0보다 큰 숫자이긴 해야 됩니다. 아무튼 x1,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인데 그림을 보면 이런 거라고요. 여기를 x1, 여기를 x2라고 보고 뭐 여기를 p라고 볼까요?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m 대 n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요 말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럼 이 거리의 b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x1에서 p까지의 거리 생각해 볼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얼마예요? p-x1 이렇게 생각했죠. 오른쪽이 p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냐면 x2-p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요 놈이랑 요 놈의 거리의 b가 얼마라고요? m 대 n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요 비례식을 풀어보면 밖에 거 먼저 할까요? pn-x1n x2m-pm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 다음 요거 좌변으로 넘길 거고 요거 우변으로 넘길 거예요. 우리는 p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p로 묶어보면 좌변은 m 더하기 n 될 거고요. 우변은 요 순서를 좀 바꿔 쓸게요. mx2 더하기 nx1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 점 P는 m 더하기 n으로 나눌 거예요. m, n은 둘 다 양수 그랬잖아. 이로 나누기를 해보시면 분모에 m 더하기 n이고요. 분자에 mx2 더하기 nx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공식 중에 하나예요. 외우는 요령은 뭐냐면 x1,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니까 m 더하기 n이고 m 더하기 n이에요. 그런데 곱하기를 할 때 요거랑 순서 바꿔서 둘이 곱하기 하시면 돼요.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그러면 m 더하기 n분의 m 더하기 n인데 곱할 땐 요렇게 곱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거 순서 둘이 바꿔서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외워야지. 그래서 요게 바로 내분점을 찾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x1, x2의 위치가 달라져도 서로 부호가 싹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덩어리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뭐 할 말 있어가지고 손 들까 말까.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찾아봅시다. 이번에 얘를 이제 이 점의 좌표를 q라고 부를 건데 얘도 그림 먼저 그려보면 여기를 x1, 여기를 x2라고 보고 m 대 n 뭐 이쪽에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여기를 점 q라고 보면 이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에요. 그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거리를 찾아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q-x1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q-x2 이렇게 생각했네요. 그죠? 요거 둘 사이의 비율이 얼마라고? m 대 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밖에 있는 거 먼저 곱해보면 nq 빼기 nx1 안에 거 보시면 mq 빼기 mx2 순서 바꿀 거 그랬네. 이렇게 생겼고요. 얘를 좌변으로 넘길게요. 부호 때문에 그래요. 요 녀석을 좌변으로 넘기고 요 녀석을 우변으로 넘깁시다.
그럼 이제 MQ 빼기 NQ예요. 그럼 얘는 요거 절로 넘어갈 거니까 MX2 빼기 NX1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점 Q 찾아보시면 M-N 오! 졸았지? 누구야? 이거 잡는데 이거?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 녀석이 외분점을 찾는 공식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뭐만 달라요? 가운데 부호만 달라요. 가운데 부호가 얘는 M 더하기 N에 M 더하기 N이고 얘는 M 빼기 N에 M 빼기 N이에요. X2, X1을 크로스로 곱하는 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거랑 다르게 얘는 분모에 M-N이 들었잖아요. 이거는 MN이 다 양수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 M하고 N이 같을 때. 그럼 분모 0이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M하고 N이 같은 경우는 외분점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X1에서 X2에서 거리의 비가 1대1 같다는 이야기거든. 이쪽 편에 있으면 M에 가까운 거고 X1에 가까운 거고 이쪽 편에 있으면 X2에 가까운 건데 거리가 똑같이 생긴 외분점이라는 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분점 이야기할 땐 이 M하고 N이 양수인 건 당연하거니와 이 둘이 숫자가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M하고 N은 다른 숫자여야 돼요. 그래야 외분점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고 공식도 말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덩어리와 요 덩어리는 당연히 공식이니까 외우셔야 되고요. 요거는 제가 수직선에 있는 거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수직선뿐만 아니라 평면이어도 마찬가지예요.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따로따로 요 공식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건데 X1, Y1이라는 점이랑 X2, Y2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이 둘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찾으세요. 그러면 X좌표는 M 더하기 N 분의 크로스로 곱하는 거예요. MX2 더하기 NX1, M 더하기 N 분의 MY2 더하기 NY1. 얘가 내분점 되는 거라고요.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외분점 찾으세요. 그러면 여기만 마이너스로 싹싹 바꾸시면 해결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유도하는 과정이 역시나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뭐 유도하세요가 자주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경험상 결과만 잘 기억하고 계셔도 될 것 같고 이걸 유도하는 과정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도하는 방법 좌표 평면에서 실제로 점이 두 개 주어졌을 때 내분점을 실제로 찾는 거 혹은 외분점을 실제로 찾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요거 이용해서 무게중심 자리가 없으니까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한번 찾아볼 텐데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죠? 무게중심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무게중심인 건 맞지. 근데 무게중심의 정의는 무게중심이 아니고요. 삼각형 무게중심의 정의는 뭐죠? 다시 뭐라고? 이렇게가 뭐야? 이렇게. 교과서에 이렇게라는 표현은 없어요. 무게중심의 정의 뭐다? 세 중선의 교점. 그거 말하려고 했던 거지? 세 중선의 교점. 중선이 뭐였죠?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 이거 이제 대변 그래요. 대각선 대변 또 아니고 대변의 중점. 에다 이은 선, 그 중선. 세 중선의 교점, 그게 무게중심. 그래서 A, B, C 이렇게 있다고 보면 무게중심의 위치는 여기 중점 해서 여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성질 뭐가 있냐면 꼭지점에서 중점까지 이어보면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다? 이 선분을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에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비가 2대 1이 되더라. 뭐 이런 거였거든요. 이것도 우리 무게중심 할 때 다 배우던 거야. 그러니까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 점의 좌표 한번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요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해보면
x1, y1, x2, y2, x3, y3. 그럼 요 m이라는 점은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잖아요. 중점이라는 건 1대 1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1대 1로 내분한다는 건 무슨 얘기야? 1 더하기 1분의 1x3 더하기 1x2, 1 더하기 1분의 1y3 더하기 1y2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근데 1 쓰니까 되게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통 중점 찾을 땐 그냥 둘이 더해서 반띵, 둘이 더해서 반띵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m이라는 점이에요. 그럼 a라는 점은 이거고 m이라는 점은 이거잖아요. 이거를 어쩔 거라고? 2대 1로 내분하는 점 찾을 거라고요. x1, y1이라는 점이랑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찾는 거예요. 참고로 2대 1로 내분하는 거랑 1대 2로 내분하는 건 다른 거야. 그죠? 아무튼 2대 1로 내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x좌표는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인데 이 뒤에 누구 곱한다고? 이렇게 교차로 곱할 거라고요. 2는 얘랑 곱하는 거야. 2분의 x2 더하기 x3. 얘는 1 곱하기 x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y좌표는요. 2 더하기 1분의 똑같이 2 더하기 1이에요. 곱할 땐 이렇게 크로스로 곱할 거니까 2분의 y2 더하기 y3 1 곱하기 y1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서 분자 보니까 어때요? x1 약분되니까 x2, x3 그냥 다 더한 거지. 그죠?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y좌표도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삼각형 세 점의 좌표 다 나왔을 때 무게중심의 좌표는 세 개 다 더해서 3으로 나눈다. 이러면 무게중심의 좌표가 나오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도하는 과정 자체는 내분 공식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 당연히 중요하겠죠?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게 앞에 설명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다 풀어볼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서 중요한 것만 한 두세 개만 예제 풀어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주말에 공부해보는 걸로 합시다. 필요하면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유형 1번, 유형 2번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산수하는 문제니까. 유형 3번 잠깐 보시면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어떤 삼각형이니? 넓이 구하세요. 뭐니? 어떤 삼각형이니? 좌표 구하세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삼각형이 누구냐라는 건 이름 봐서 알지만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런 애들이거든요. 다 뭐랑 관련 있는 거냐면 변의 길이하고 관련 있는 애들이에요. 물론 직각삼각형이라는 건 수직이라는 각도가 있긴 있는데 그거 우리 피타 가지고 다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삼각형이 누구이냐를 물어보는 건 세 변의 길이들을 한번 구해보란 이야기예요. 좌표가 다 나왔잖아.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세 변의 길이를 찾아서 다 같으면 정사각형이고 두 개가 같으면 이등변삼각형이고 그 중에 피타가 써지면 뭐 직각삼각형이고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란 이야기입니다. 해보시면 되고요. 요 유형 4번하고 유형 5번은 같이 보는 게 좋은데 이게 여러분 책으로 앞뒷면에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일단 봅시다. 같이 보면 좋은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거 바로 밑에 문제를 보는 게 나으려나? 935번이랑 938번인데 점 두 개 나왔죠? 임의의 점 하나 나왔고요. AP 더하기 PB의 최소를 물어봤어요. 점 두 개 나왔고요.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AP의 제곱, PB의 제곱 최소를 물어봤어요. 거의 비슷한데 뭐만 달라요? 쟤는 AP 더하기 PB고 얘는 AP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푸는 방법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얘부터 보면 얘는 그림 가지고 푸는 거예요. 좌표에다가 좌표 평면에다가 점 찍어놓고 그림 가지고 푸셔야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은 그림 가지고 풀 수 없는 녀석이에요. 식으로 풀어야 되는 녀석이에요.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 임의의 점 누군지 모르니까 이거 그냥 x, y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요. 그럼 선분 AP의 길이라는 건 P 나왔고 A 나왔으니까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여기에 루트가 붙는 거지. 얘는요. 이렇게 생긴 걸 찾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최소값 찾으세요인데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는 당연히 같은 x예요. 이 점에서부터 온 거잖아. 여기 x랑 여기 x에 같은 숫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루트 따로따로 있잖아요. 이거 두 개를 하나로 합칠 방법이 없어요. 얘도 얘 나름대로 최소값이 있을 거고 얘도 얘 나름대로 최소값이 있을 건데 같은 문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식이 하나로 합쳐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식으로는 찾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좌표 평면에 x축, y축은 생략. A라는 점이 여기 어딘가 있고요. B라는 점이 여기 어딘가 있다고 칩시다. P가 어딘가에 아무 데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P가 이런 데 있었다고 치면 AP 더하기 PB라는 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에요. 점 P가 움직이면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은 달라지겠죠. 점 P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로 가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거랑 좀 달라지겠죠. P가 미친 척 막 이런 데 와버리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근데 난 지금 뭘 구하고 싶다고? 최소를 구하고 싶다고. 그럼 최소는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럼 이런 애들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건데 그럼 점 P가 도대체 어디 있으면 좋겠냐? 생각해보면 이 선상 어딘가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선은 뭐냐면 A, B를 그냥 일자로 쭉 이은 선이거든요. 점 P가 여기 있었으면 AP 더하기 PB는 이거예요. 점 P가 여기 있었으면 AP 더하기 PB도 이거예요. 같죠? 무슨 얘기야? A에서 B까지 그냥 일자로 갈 건데 중간에 휴게소 한번 들러봤자 길이가 최소인 건 변함이 없다고요. 딴 데 들렀다 가는 것보다 바로 가면서 요 사이 어딘가에 점 P가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점 P의 위치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대신 AP 더하기 PB의 최소는 누구랑 똑같다? 이건 그냥 선분 AB의 길이 자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으로 못 찾아요. 그림으로 찾는 거야. 어떻게 눈치챌 수 있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루트가 씌워질 거기 때문에 루트 더하기 루트 어차피 우리가 풀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얘는 그림 가지고 푸는 거예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러 가면 또 나와요. 기억하시고요. 뒤로 갑니다. 얘는요. AP 더하기 PB의 제곱이거든요. 이건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길이를 제곱해버렸잖아. 이건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대신에 식으로는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AP라는 건 루트를 데리고 있을 텐데 그걸 제곱하면 루트가 베껴질 거거든요. 이것도 PB를 제곱하잖아요. 루트가 베껴질 거야. 그러면 얘랑 둘이 합쳐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루트가 베껴질 거니까. X, Y에 관한 2차식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지마! X는 X다. 너 잠자면 집에 어떻게 가려고? X는 X 나름대로, Y는 Y 나름대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빨리 풀어보면 역시나 요 P를 X, Y라고 했을 때 X-4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에 원래는 루트인데 제곱할 거니까 루트는 날아갈 거고요. X-2의 제곱 Y-6의 제곱에 루트의 제곱은 날아가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X제곱 2개 있고 X가 12개 있고요. Y제곱도 2개 16Y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으로 16제곱, 4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 이런 애가 오겠죠. 그럼 X도 X 나름대로 완전 제곱식, Y도 Y 나름대로 완전 제곱식 만들면 상수항 찌꺼기 남을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최소값 찾을 수도 있고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 찾으라고 그랬죠. X가 얼마면 돼요? 3이면 되겠지? Y가 얼마면 돼요? 4면 되겠지. 3,4라는 점이 이것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모양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끼리 더해서 AP 더하기 PB는 그림으로밖에 못 풀고요. AP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식으로 푸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90%의 확률로 그렇게 푸는 거예요. 아닌 경우도 있긴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좀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봐야 될 건 유형 8번. 아이고. 그 앞에 뭐 내분점, 외분점 찾으세요 이런 건 산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림 문제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거는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주말 동안에 안 되면 다음 주에 얘기하세요. 점이 두 개 나와 있고요. 선분 AB 연장선 위에 3AB랑 2BC가 되는 점 C가 있대요. C 찾으세요 그 얘기거든요. 막 그릴게요. A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대요. 선분 AB가 있는데 선분 AB 연장선 위에니까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둘 중에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3AB랑 2BC랑 같대요. 그럼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의 B 자체는 2대 3이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야 3AB랑 2BC가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선분 AB의 길이를 두 칸이라고 했을 때 B에서 C까지는 3칸 간다는 이야기야. 한 칸의 크기가 얼마냐면 A에서 B까지 가는 걸 두 칸이라고 한 거예요. A, B의 길이를 2라고 했을 때 B, C의 길이는 3이에요. 그럼 C는 어디 있을까? 어디쯤에 있을까? 점 C는 A에서 B로 두 칸 갔으면 B에서 C로 3칸 하나, 둘, 셋 여기 있겠죠? 하나, 둘, 셋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점 C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A, B와 B, C의 길이의 B가 2대 3이 되도록 하는 점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길이의 B이기 때문에 저건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안 자는 사람만 잠을 깼죠. 아무튼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능한 점 C의 위치가 두 개라는 거야. 그 두 개인 걸 아셔야 되고요. 위에 보시면 공식으로 뭐 나와 있거든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헷갈려. 그림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아시고요. 그래서 요 C와 요 C를 찾기 위해서 이제 선분 AB를 어떻게 외분하면 되는지를 찾으시면 되죠. 이전부터 생각해 보면 얘는 A에서부터 5칸을 왔어요. B에서부터는 3칸을 왔거든요. A에서부터의 거리와 B에서부터의 거리의 B가 5대 3인 외분점이에요. 선분의 바깥쪽에 있으니까. 그죠? 요 점 C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A에서부터 한 칸, B에서부터는 3칸이니까 선분 AB를 1대 3으로 외분하는 외분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가능한 점 C가 원래는 두 개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 둘 중에 X좌표가 양수인 녀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하나밖에 안 되긴 하겠지만 원래 점 C는 이렇게 두 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머릿속에 남아요. 위에 있는 거 달달 외워서 아니면 위에 있는 거 쳐다보고 이렇게 풀라고? 이러고 쓱 푸시면 망하겠죠? 그러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 유형 12번 이거 13번도 해야 되는데 일단 12번 유형 12번 조금만 힘을 내. 다 왔어. 하나만 더 하면 돼. 나도 칼퇴할 거야. 그래도 얘기는 했는데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삼각형 나와 있는데 꼭지점 좌표 3개 다 나왔어요? 뭐 집에 가려고? 그죠? 각 A의 이등무선이 BC랑 만난대요.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지. 각의 이등무선의 정리. 뭐였다고요? 그죠?
응. 그거잖아, 그거. 그지? 여기가 이등분이니까 이거와 이거의 비율이 요거와 요거의 비율이랑 같대요. 그러면서 점 D를 찾으세요거든요. 뭐 가지고 풀라고 나온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찾으라고 나오는 걸까? 이거 대 이거라며. 뭐가? 이거 대 이거가. 그러니까 점 BC를 이거 대 이거로 내분하는 점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내분하는 길이의 B는 이거랑 이거를 찾으면 되지. 이 선분의 길이 얼마니? 선분 AB의 길이 얼마야? X좌표 얼마큼 차이 나요? X좌표 얼마큼 차이 난다고? 5. Y좌표 얼마큼 차이 나요? 그러니까 B 빼는 길이 얼마다? 피타고라스가 땅을 치고 울고 있겠죠? 피타고라스의 수 뭐 그 중에 하나잖아. 3대 4대 5, 뭐 5대 12대 14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는요. X좌표는 4 차이 나죠? Y좌표 잘 찍는데? 5입니다. 그죠? 그래서 BC를 13대 5로 내분하는 점 찾으시면 그게 점 D가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내분 공식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요. 그 바로 뒤에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 나오는데 약간 골치 아프겠지만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는 원의 방정식에 가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